김민수는 34세, 외롭게 살아가는 직장인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계셨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지만 대화는 늘 제자리를 맴돌았다. 할머니는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고 때론 민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민수야, 할머니가 죽으면 장롱 뒤쪽을 봐. 거기 중요한 게 있어. 통장이야. 평생 모은 돈이야. 민수는 치매로 인한 망상이라 여겼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민수는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장롱을 밀어보니 먼지 속에서 비닐봉지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도장, 편지 봉투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첫 입금은 1972년 3월 500원.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의 입금이 이어졌고 금액도 점점 커졌다. 마지막 거래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직전. 잔액은 3억 2,650만 원.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곧이어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시작된 그 글에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절약의 이유가 담겨 있었다. 민수야, 이 돈은 내 아버지와 내가 힘들 때 쓰려고 모은 돈이란다. 처음엔 남편 몰래, 아들 몰래 100원, 1000원씩 모았단다. 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서 받지 않더구나. 그래서 더 모았지. 그리고 너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단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너는 이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아라,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껴 두꺼운 옷을 껴입던 할머니, 여름에도 부채 하나로 지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살면서도 이 거액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믿기 어려운 통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억이라는 금액보다도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세월과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편지에 담긴 할머니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고 싶은 거 해라.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지만 민수는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월급 받아 생활비를 내고 가끔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특별한 목표도 꿈도 없이 살아왔다. 회계사무소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민수야, 주말에도 나와야겠어. 월요일까지 결산 마감해야 해. 민수는 자동으로 내라고 대답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3억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장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가 남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기억 속에 남은 할머니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여름방학마다 민수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시고 자신은 김치와 찌개로 끼니를 때우시던 모습, 몰래 가방에 용돈을 넣어주시던 순간들. 그런 할머니가 50년 넘는 세월을 아끼고 또 아껴 이 돈을 모은 것이다. 민수는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근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사장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사표 내겠습니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지만 민수의 표정은 단호했다. 7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할머니의 유산으로 진짜 삶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의 원룸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첫 장은 1972년. 오늘 남편이 또 술 마시고 소리 질렀다. 민호가 무서워하며 울었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 뒤로 수십 년의 기록이 이어졌다. 민호의 대학 입학, 결혼, 민수의 탄생과 성장,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날, 민수의 졸업과 취업까지. 할머니의 일기는 한 가족의 역사이자 한 여인의 묵묵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수를 향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단다. 너는 나처럼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너의 길을 당당히 가거라. 행복해져라, 우리 민수야. 민수는 일기를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는 이제 그의 나침반이 되었다. 민수는 할머니의 돈으로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할매의 쌈짓돈.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이 놓인 소박한 공간, 한쪽 벽엔 할머니의 사진과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메뉴판엔 할머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모으면 큰 보물이 된단다. 카페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았고 민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어느 날 80대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다. 나도 며느리 몰래 돈을 모았지.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가 퍼지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젊은 여교사 김수진이 카페에 들렀다. 카페 이름이 궁금해서 왔어요. 민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진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사장님을 사랑하셨을지 느껴져요. 그날 이후 수진은 자주 카페에 들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수는 고민 끝에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5분, 10분, 점차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이런 따뜻한 밥, 오랜만이에요. 어르신들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다. 하지만 운영비는 빠르게 늘었고 적자가 걱정됐다. 수진이 제안했다. 후원자를 모집해보면 어때요? 민수는 카페 벽에 안내문을 붙였다. 첫 번째 후원자는 카페 단골 80대 할머니였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 뒤로 약사, 이발소 사장, 초등학교 선생님 등 지역 사람들이 하나둘씩 후원에 동참했다. 한 달 만에 20명의 후원자가 생겼고 무료 급식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민수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매일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의 사랑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민수가 수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수진 씨 좋아해요. 수진 씨 웃으며 답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렸다. 피로연은 카페에서 열렸고 동네 어르신들과 손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수 참 잘 컸다고. 결혼 후에도 민수는 할머니의 돈을 잘 관리했다. 3억 중 1억은 카페 개업과 운영에 쓰고 나머지는 적금과 투자로 불렸다. 수익은 다시 무료 급식에 쓰였다. 어느새 후원자는 100명을 넘었고 무료 급식은 매일로 확대됐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할매의 쌈짓돈 이야기를 다뤘다. 기자는 민수에게 물었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민수는 대답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53년간 쌓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수 잘했어. 할머니 참 자랑스럽다. 민수는 눈물 흘리며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2년 후 민수와 수진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민수는 아이의 이름을 수연이라 지었다. 할머니,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젊었던 모습을 닮았어요. 민수는 아기를 안고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했다. 할매의 쌈짓돈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